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크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제목에 써놓은 거는 뭐냐면 역대 대장주들의 급등 시나리오 분석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은 특히 연초죠. 이때가 되면 이제 그 해를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테마주들이 급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큰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테마주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개별주, 화려한 이제 개별주 형세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지금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옛날 로봇 관련주들 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도 같이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들으시면 도움들이 진짜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뭐 스마트 그리드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한 스마트 팩토리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경제 사절단 수혜주 시간에서는 이제 보안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보안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은행권에서 이제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렇게 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런저런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시면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거의 전반적으로 그죠? 그냥 뭐 잘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자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지금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자 여기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상승 마감했고요. 그죠? 호주도 0.9% 상승 마감을 잘했고 중국은 마이너스 0.2 홍콩은 플러스 0.4 대만은 마이너스 0.3 인도는 보합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는 조금 오르고 어디는 조금 떨어지고 뭐 그냥 어디는 보합이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공통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끝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 현재 유럽 증시를 보시면 아주 흐름이 좋거든요. 심지어 이제 러시아 증시도 한 2% 급등 나오고 있는데 독일 증시가 지금 이제 플러스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유로 스톡스 55까지 해서 0.5에서 0.9까지 잘 오르고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세 개거든요. 유럽 증시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유로 스톡스. 이게 이제 유럽 증시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니까 요걸 많이 보는데 지금 요것들은 지금 거의 한 0.9% 그러니까 1%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지수를 보지 말고 독일 증시나 프랑스 증시를 한번 보실게요. 아까 유로 스톡스 이걸로 볼까요? 네. 보시면 네. 12월 달에 한번 살짝 하락했었죠. 그죠? 그 전에 급반등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앞에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조정이 완전히 끝난 차트입니다. 조정이 남았나요? 또 떨어지나요? 글쎄요. 이거는 조정이 끝난 차트 아닌가요?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증시인데 미국이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0.25%짜리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증시가 이만큼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급반등이 나왔는데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거죠, 그죠? 네. 그 당시에 하락을 시키면서 만들었던 박스권이 바로 이거거든요. 보이시죠? 네. 여기를 요번에 돌파한 거예요. 그 뭐예요? 시계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끝난 것이 뭐겠습니까? 박스권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박스에 갇혔다. 즉 조정을 받고 있다.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었어요.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났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최근에 뭘 많이 사고 있다고요? 인버스, 고퍼스 이걸 많이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거죠. 네. 원래 오늘 방송 제목이 이게 아니라 원래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왜 개인들은 항상 거꾸로 갈까? 다음에 이런 걸로 한번 방송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하려다가 오늘은 심리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죠? 종목도 움직이는 거나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걸 안 한 건데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 개인들은 항상 거꾸로 갈까? 그죠? 네. 혼자 가시면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무리지어서 가면 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튼 조만간에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프랑스를 보시면 아주 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박스권이 요가 아닙니까? 그죠? 돌파했잖아요. 심지어 거래도 별로 없는데 돌파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20일 뒤에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거든요. 할 거예요 아마. 네. 0.25원, 0.5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아시아 증시도 뭐 홍콩 같은 거 보면 막 무섭게 올라오고 있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좀 심하게 그죠? 투매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저기 최근에 이제 급등이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소극적이었죠. 0.3% 소폭 상승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오늘 1.97%.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 거래량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선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7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좀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정 완전히 끝난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죠? 네.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마음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죠? 원래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전저점을 깰 때예요. 근데 그 전저점을 또 깨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가 힘든 게 제가 항상 비유 들 때마다 약간 숫자가 바뀌긴 하는데 여기가 힘들었던 게 100이다. 그리고 여기 다시 내려올 때 있죠. 여기는 힘든 게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이 정도로 힘들어요. 거짓말을 조금 보탰습니다. 공이 되게 많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미친 듯이 주식을 팔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죠. 순간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는 뭐 큰 매수세를 보이지 않았죠. 근데 기관은 좀 샀고, 특히 금융투자가 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2천억 순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거의 똑같은 금액을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좀 많이 해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오늘 여전히 털렸고, 그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좀 사니까 대번 코스닥 지수가 폭등 나온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좀 샀죠. 기관도 좀 샀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인이 이 코스닥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일관 한번 더 쳐주세요.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예, 윤님도 어서 오시고. 네. 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주식을 그렇게까지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네. 아닌 것 같은데 코스닥이 오늘 2%까지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외국인이 조금만 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확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투매 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종별로 보면 뭘 많이 털렸겠어요? 네. 가장 많이 개인이 가장 많이 털린 거는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학업종인데 거의 전 업종을 다 털립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굵직한 업종에서 개인들이 지금 다 털리고 있어요. 어디만 특정 종목만 삼성전자만 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요. 다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그냥 개인 투자자지만, 그죠? 이 개인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길을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다른 길을 가세요.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고포스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해드렸죠, 그죠? 네. 자, 코스닥 쪽이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이 뭐가 움직였는지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어떤 특정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항상 움직이는 거는 정부정책주, 그리고 잠시만요. 네, 정부정책주하고 이제 신기술주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 관련해 가지고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정부정책주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고, 뭐 어제하고 오늘도 그 토요일날 대통령이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하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가는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사장님들 그 회사들도 지금 급등을 좀 하는 게 있죠, 그죠? 꽤 있어요. 근데 꽤 있는데 그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특히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뒤에서 할까?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테마주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마 종류가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테마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작년에 수익 내기가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작년에 수익 내기 힘들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1년 내내 지수가 이렇게 여기가 1월 초였는데 뭐 1년 내내 빠졌으니 무슨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쉬웠겠어요, 그죠? 어려웠죠. 뭐 고개를 들어야지 얼굴을 볼 텐데 고개를 들지 않고 떨어졌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는데 돈 벌기가 참 힘들었겠죠, 그죠? 우리 옛말로 이제 입에 풀칠하기도 정말 힘든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지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지수가 안 좋아도 테마주가 잘 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투매가 많이 나와도 세게 나와도 테마주가 갈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테마 형성이 잘 안 됐었어요. 테마가 형성이 잘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무리지어 가지 못해도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에 호재가 나왔어요. 개별적인 호재. 뭐 어떤 큰 계약을 따냈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큰 아무튼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점상한가 한 두세 개 가야 될 정도의 호재가 나와도 점상한가는커녕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끝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표현을 하자면 정말 미치고 팔짝 진짜 그죠? 뛸 정도로 답답했던 거예요. 사람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미칠 것처럼 답답하면 그 자리에서 막 진짜 펄펄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점상한가 두세 개는 나와야 되는 호재인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즉 작년에 어떤 호재가 나와도 잘 안 먹혔어요. 물론 간 것들이 있긴 있지만 정말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또 그래서 투매 나오면 또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지금 손실 많이 난 거 있죠? 그렇죠? 그 종목들이 차트가 다 이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종목이 한 3, 4일 동안 계속 올라와요. 재료를 맨날 바꿔서.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일단 올라갈 수 있으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폭락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별주에 있는 세력들은 신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올려요 지금. 뭐 매물대고 저항이고 뭐 없어요. 매물대하고 저항을 무시하고 급락하거나 급등하죠. 그러면 개인들 수익 절대 못 냅니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근데 가끔 써요. 왜 개인들이 절대 수익을 못 내느냐? 차트 보고서 매매하는데, 그죠? 차트를 무시하고 급등이나 급락을 하면 돈 벌 수 있겠어요? 못 벌어요. 손절했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 나오고요. 적당히 수익 보고 나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도 상한가 나와요. 왜? 무시하고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지금 그래요. 네. 개인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돈 벌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와, 올해 또 떨어질 거라고.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지만 올해는 더 떨어진다.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외환위기 때 포함해서, 예? 외환위기 때 포함해서 2년 연속으로 2년 내내, 예? 2년 내내 주식시장 빠진 적 있으면 나 한번 갖고 와보세요. 비관론자 아저씨들 간만에 나랑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코스피 지수가, 그죠? 2년 넘게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안 올라온 적 있으면 얘기해보라고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이거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요.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외환위기 때도 급락한 거 있죠? 1년에 끝났어요. 1년하고. 여기도 합해봤자 1년 6개월, 뭐 위에서부터 해봤자 2년이에요. 다 해봤자. 그러니까 바닥 잡은 지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딱 1년이에요. 언제? 외환위기 때. 그리고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급락 들어왔죠? 이거 합해봤자 1년이에요. 안 그래요? 자, 떨어졌죠?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1년이에요. 만 1년. 횟수로 얘기하지 말고. 이 당시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외환위기, 9.11 테러, 그죠? 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6개월 떨어지고 끝났어요. 6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럽 재정위기 온다고 난리 쳤을 때 그냥 3개월. 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개별 정세 나왔고, 2015년도에 브렉시트가 됐거든요.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때 한 달 끝났어요.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 그냥 요렇게 해서 1년, 대충 만 1년 잡으시면 돼. 대충 끝. 코로나 한 달 끝. 요번에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른 나라는 딱 1년 동안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는 나스닥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나라는 1년 4개월, 그러니까 16개월. 좀 더 잡으셔도 되고. 근데 1년 동안 내내 떨어진다고, 더 떨어진다고? 이해되신 분들은 꼭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갖고 왔잖아요. 좀 따지듯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올해 내내 주식시장이 또 떨어진다고요? 또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과 믿고 싶으시면 믿으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뉴스를 많이 보면 뇌가 썩어요. 뇌가 썩는다고요.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외환위기 때도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위기가 온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온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위기가 왔다니까요. 진짜로. 여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죠? 이때 진짜 위기였는데 그때도 안 그랬어요. 가짜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거짓말로 속여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진짜 위기 왔으면 한 방에 끝나요. 쭉 떨어지고 끝. 근데 가짜 위기다 보니까 입으로 하는 위기설.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참고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손절할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실 때가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네. 7번 찍으신 분들
여기 안 찍으신 분들보다 올해 수익이 한 3배 이상 더 나실 거예요. 못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찍으신 분들보다 3배는 더 받아, 3배는 수익 더 나셔야 돼요. 더 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까지 얘기해 드렸고, 그러면 과거에 연말 연초에 테마주가 움직일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면 오늘 장중에 급등한 거, 시간에 급등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 낮에 얘기했던 게 유니크라는 게 있는데, 유니크. 자, 낮에 얘기했던 것도 한번 더 하죠. 작년,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정부 세출,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이 간 테마주가 뭐냐면 수소차예요. 5월달에 정권 교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 테마주가 한 9월부터 움직였는데, 잘 보세요. 유니크가 초기에 급등했던 대장주입니다. 이게 대장주. 수소차에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간 대장주가 유니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랑 차트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가슴 아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죠? 네. 보세요. 2016년도에는 막 들었다 놨다, 그죠? 막 그러더니 2017년, 그죠? 정권만 바뀌면 새 세상이 올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현대차에서 수소차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떨어지죠? 그러더니, 그죠? 시름시름 알면서 자꾸 전저점을 깨는 거예요. 최근에 12월 말하고 1월 초에 실제로 대부분까지는 아주 많은 개별주들이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도 없고, 그죠? 그냥 죽은 것 같죠? 세력은 아예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원래 정권 교체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12월 달에 돼야 되거든요. 선거가 원래 대선이 12월 달에 있었는데 탄핵 때문에 이게 바뀐 거잖아요. 3월 달에. 이때 그래갖고 이게 원래 수소차 테마주가 원래 연말에 가야 되는 건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때 간 거예요. 네. 근데 차트가 영 엉망이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더 떨어졌어요. 네, 더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상한가가 튀어나와요. 왜 나왔겠어요? 예, 수소차.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주. 그때는 이제 이게 핵심 정책주거든요. 대북주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간 게 수소차예요. 수소차. 근데 상한가가 나왔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매물대는 또 있고, 그러니까 상한가는 나오고 돌려요. 이런 식으로 누른다고요, 급하게. 그 다음에 상한가 또 튀어나와서 또 올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돌리면서 누르기도 하고 하면서 3개월, 5개월 정도 동안 이 주가가 3배 정도를 갑니다. 정부 정책주가요, 그죠? 이미 알려진 것도 있지만, 그죠? 이제 아직 안 알려진 것도 있죠. 처음에 이런 생자리에서도 나와요. 유니크가 그 당시에 이게 대장이었다니까. 여러 개가 대장이었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중에도 어마어마하게 가죠. 이거 언제 갔는 줄 아세요? 세력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경기 침체될 거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리 싫어하셔도 한 가지는 고마워하셔야 돼요.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도 쪽 사시는 분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덕분에 중국의 경제가 내려앉아서, 그죠? 공장이 덜 들어가는 덕분에 뭐예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거만큼은 고마워하셔야 돼. 호흡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갑니다. 다 끝난 것 같고,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이렇게 생긴 차트 좀 있지 않으세요? 저거 가슴 아픈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잘 될 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좀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여기서 튀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아까랑 다르죠? 여기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죠?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세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훅 가네요. 준비성? 그렇죠. 네. 미리 여기에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보이세요? 보인다 1번 찍어주시고. 안 보이면 답 없어요.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준비를 다 해놨던 거라니까. 해놨었는데 위중무역 전쟁이 터지니까 부득이하게 떨어진 거죠. 그죠? 네. 부득이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네. 한 종목에 1000만원씩 물린 개인이 힘들겠습니까? 한 종목에 50억, 100억, 200억 이상씩 물린 세력이 더 힘들겠습니까? 세력이 더 힘들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니크 말고 또 뭐가 있었느냐? 이지. 이지는 이제 박지만 전 박근혜 대통령 그 남동생이죠. 이지는 이제 잘 보시면 이지가 이게 탄핵 당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그 동생이지 않습니까? 박지만 회장, 그죠? 그 회사인데 그 누나가 친누나가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급락했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을 거의 뭐 괴멸시키다시피 막 적폐 수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죠. 그래서 이지가 그냥 거의 뭐 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까 유니크 저리 가라 할 정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이지를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죠? 친누나 감옥 가 있는데 그죠? 얼마나 이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이거 살 수 있겠냐고 이거를. 그죠? 네. 저도 이거 좀 걱정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주식은 수급, 재료, 뭐 차트, 기업 가치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개인들이 몰라야 돼요. 안 들어오고. 보시면 갑자기 후루룩 올립니다. 이만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100%짜리 상승이에요. 100% 좀 더 갔나? 네. 딱 거의 한 100% 잡고 100% 좀 더 갔네. 네. 여기에서 상한가 나오기 시작해서 쭉 올려버린 거예요. 뭔데요? 수소차예요. 절대 못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딴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정책 수혜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론 뉴스 뭐 믿지 마라 하지만 내 생각도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걸 샀겠냐 이거죠. 안 사죠.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뒤에 수많은 게 있었는데 시간상 2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로봇 관련주 이런 거 막 움직이죠. 로봇. 옛날에 로봇 관련주 중에 어떤 게 또 움직였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코콤 코믹스 볼까요? 요즘에 코콤이랑 코믹스가 이런 거 급등하죠. 오늘 코콤이 상한가에 갔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상한가는 멋지게 딱 나오더니 돌리더니 오늘도 상한가에 갔어요. 옛날에 이렇게 잘 갔거든요. 이게 코콤이 어서 상한가 나와요? 차트 박살낸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박살낸 다음에. 네? 눌림목을 여러 번 만들면서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급등했었죠. 여기 2012년도에 급등했던 적도 있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전문가 방송 지금 좀 방송하고 있지만 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안 써요.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대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됐지만 그때부터 뭐 다 했었으니까 자격증도 있고. 근데 안 만들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와서 하니까.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따로 준비 안 하잖아요. 그 준비하신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것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여기 보시면 뭐 들었다가 올리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경제민주화 대선주였어요. 대선 정책주. 그러다가 2014년도에 쭉 올라가거든요. 자, 이게 언제예요? 이 1월 달이에요. 1, 2, 3월 달. 근데 이 당시에 이게 뭘로 갔냐면 저걸로 갔어요. 사물 인터넷 테마주. 사물 인터넷. 처음에 12월 달에 뭐예요? 전저점 깨면서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걸리죠. 상한가 또 나오죠. 올라가는데 걸리죠. 네, 지 끌려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감아 올려서 치고 당합니다. 확 올라가요. 왜 갔냐면 이 당시에 이제 사물인터넷 대장주가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1동주는. 2동주는 여기서부터 가고
3, 4등주들이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라고 얘기해요. 후발주자. 그러니까 처음에 1월달하고 2월달에 만드는 거예요. 왜? 최근에 만든 게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 이거는 세력들이 팔고 나간 거고, 이거는.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간 거고, 그러니까 다시 누가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준비를 또 한 거예요. 선발주자들이 막 갈 때 후발주자가 준비했다가 치고 나간 거예요. 이게 그 코믹스 똑같아요. 코콤인데 그 당시에 코믹스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게 코콤이 이만큼 간 게 이게 별로 많이 간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갔어요. 이 2015년도에 테마주가 또 갈 게 좀 없다 보니까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사물인터넷 테마주를 1년 뒤에 또 재탕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더 많이 갔어요. 이때는 한 두세 배? 여기는 한 4배, 5배 갔어요. 많이 갔어요. 5배? 5배 이상 갔다 오시면 더 간 거예요. 네, 효성 ITX 그 다음 게 S넷이에요. 기억하는 분들 계시네. 코콤. 그리고 당연히 코콤의 친구 코맥스. 이 친구들은 거의 같이 다니죠. 네. 이것도 최근에 상한가나 나오고 옆으로 돌리고 있죠. 그죠? 옛날부터 둘이 친했어요. 사장님들끼리 친한 게 아니라 코콤이 가면 코맥스가 같이 가고 그런 사이예요. 네. 이 당시 2014년도에 그냥 어느 날 거래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아유, 예를 들어서 상한 걸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코맥스 샀다가 물린 분이 있어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뉴스를 봤더니 새해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다 폭락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팔았어요. 정리했어요. 역시 주식은 나랑 안 맞아. 그때부터 이거 상한가 안 나오고 그냥 갔어요. 그냥 상한가 없이 그냥 5일선 밑에 내려오질 않고 계속 갔어요. 3개월 동안 어디에서 2,000원부터 시작해서 5,000원까지 그냥 갔어요. 이건 테마주로 가긴 간 건데 그냥 상한가 그런 거 없이 갔다니까. 특이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 또 재탕할 때 그때 또 갔어요. 지금 거래 없다고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한다고 짜증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간다니까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빨리 가는 거고 덜 돼 있으면 매집을 한번 더 해서 가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집안에 뭐 자녀들 뭐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아니면 자녀가 없으셔도 조카들이라도 있을 거고. 네. 3살짜리 2~3살 된 애기들이 말을 잘할 수도 있지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 말 못한다고 때리십니까? 이상한 거죠, 그게. 좀 기다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좀 기다려주세요. 응? 그러면 된다니까요.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당시에 S넷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요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이게 두 번째. 효성 ITX가 1등이었고 그 다음 이거였어요. 점상한가 휘날리면서 가요. 근데 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밑에 잘 보세요. 전저점을 살짝 건드려요. 잘 안 보이시죠? 전저점을 깨면서 되게 힘들게 해요. 연말 연초에 짜증나게 투매 나와요. 이것도 그때랑 똑같지 않아요? 살짝 한번 들긴 되는데 또 떨어져요. 앞에 막 걸리고 아이씨. 근데 거리가 풍성하죠? 올라가다가 바보같이 또 걸려요. 뭐 이래 이거. 팔죠? 점상한가 나오는 거지. 놓치신 분들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는 2,000원, 여기는 6,000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개별주 장세가, 화려한 개별주 장세가 언제 나온다고요? 개미들 다 나갔을 때 나와요. 네?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개미들 다 나갔어요. 최근에 인버스 고퍼스 하는 거 보세요. 남아있는 개미들. 그죠? 네. 다 떨고 나갔어요. 그건 확실해요. 네. 은행으로 갔든지 다 그랬으니까.
난립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하나 더 있었는데 준비한 게 스맥. 오늘 저기 나우아이비 나우아이비 한다. 저기 노을이랑 그거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아니면 내일 해드릴게요. 그 스맥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로봇 관련주 그거였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그 개별주들이 처음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 2011년하고 12년도에 정치 테마주 대선주가 많이 가가지고 2013년도에는 별반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스맥이라는 종목이 이제 여름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갑자기 거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죠.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와요.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게 아마 3D 프린터 올라갔어요. 3D 프린터로도 갔었고 로봇으로도 갔었고 나른다고요. 이 당시에는 연말 연초에 관계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어지간하면 다 대선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가 12월 달이었으니까 저희 대선줄 다 폭락했겠죠. 그래서 그때 연말 연초에 관계 크게 없어요. 되게 그때 재미없었어요. 그 여름에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잘 가져오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최근에 뭐 이렇다 저렇다 급등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급등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관련된 게 JST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옛날 이게 로만선이잖아요. 로만선. 근데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아무튼 이것도 낙폭과대 중에서 반등 나오죠.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이게 그 11월 달에 삼성 얘기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최근에 투매 나왔었죠. 아주 심하게. 그리고 상한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상한가 들어온 게 있는데 자 낙폭과대가 12월 달에 그냥 이유 없이 많이 빠졌죠. 근데 갑자기 상한가 아니에요. 상한가 바로 밑에서 끝났는데 직전에 끝났는데 28% 붙은 거예요. 이거 왜 갔냐면 태양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 테마주에게 속하는 건데 GM하고 포드, 구글이 가상 발전소 사업을 협업한답니다. 가상 발전소 좀 생소하죠? 그 뭐예요? 신기술. 그게 뭐예요? 네, 신기술이에요. 그러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가 테마가 아주 여러 가지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지 있죠? 수소차 이게 또 나와요. 네? 들었다 놨다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누리플렉스 이게 오늘 급등했는데 왜 갔느냐? 바닥에서 다 급등하죠? 그죠? 뭐예요? 아까 그거 가상발전소. 저기 제 뒤에 김 실장님께서 오늘 그거 하신다고 하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광명전기도 오늘 급등했는데 이것도 가상발전소 관련주로 급등. 자 자리가 어디에요? 다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나인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차트가 다 똑같죠, 그죠? 여기에서 급등 나와요. 거래가 잘 보세요. 많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이지 거래량 보세요. 이게 적어요. 많지 않습니까? 네? 대명에너지 거래 잘 나갔잖아요. 이삭 엔지니어링 당연하죠.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누리플렉스 이게 거래가 적나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올라오다가 그냥 옛날에 떨어졌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재가 나왔으니까 급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 8월달에 저희가 그 종목은 아닌데 근데 작년에 수익 내기 힘들었던 이유가 올라가다 마니까 그러다 막 끌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종목들의 돈이 들어와서 올려요. 근데 개인들은 폭락 나올까봐 다 도망쳤다니까요. 네. 나는 주식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폭락 나올까봐 도망쳐 있는 그분들이 나는 걱정된다니까요. 나중에 많이 힘들 텐데. 브릿지텍 어제 급등했던 거죠? 근데 거래가 오늘 더 터지죠? 어제 거래 별로 나온 것도 아니니까 사실. 그럼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네. 그 AI 챗봇 관련주. 아까 비트나인이랑 똑같은 재료입니다. 네? 이런 거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게 티라유텍 이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추가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이삭 엔지니어링 그거 상한가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테마주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티라유텍이 지금 상한가가 잘 나왔죠.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유니크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이지 같은 거. 앞에 최근에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가격은 13,000원대였거든요. 여기 13,000원, 14,000원, 뭐 15,000원. 근데 여기 6,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 대비 반토막 났던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래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뭐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뭐 들었다 놨다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단지 구덩이만 메꿔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트는 10중 8구, 그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못 가요. 바로 못 간다고. 아까 유니크 같은 게 이렇게 가든가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그냥 뒤에서 뚫고 갔지만 처음엔 그렇게 못 가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 테마가 지금 생소하잖아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물론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거지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테마주들이 막 되게 엄청나게 많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새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트라유텍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다 그러면 상한가가 막 가면 사람들이 당황해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질문하면 번호 못 찍으시잖아요. 생뚱맞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당황하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 갑자기 가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스마트 팩토리? 뭐야? 네. 그런다니까. 물론 네이버에 찾아보면 개념은 나오겠지만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들은 들었다가 한번 눌러놓고 갑니다. 그게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게 짧으면 일주일, 보름, 한 달일 수도 있지만 한 2, 3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테마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수가 폭등 안 나오고 그냥 적당히 약간만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개별주 테마주들이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말한 스마트 팩토리, 뭐 챗봇 이런 거 나 안 갖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이럴 때 누가 유리한 줄 아세요? 종목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놨는데 갑자기 주인님 제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막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옛날 기존 회원들이 그런 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응? 이제로를 샀는데 다른 거로 갈 때도 많아요. 네. 응? 그걸로 이제 원래 제로대로 갈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응?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전혀 경험도 없고 예상도 못하니 예상은 못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힘들어도 견뎌요. 그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엉망진창이지만 과거에 이렇게 해서 제로를 바꾼 적도 많으니까 내가 한번 참아보자. 그분들은 또 돈 버는 거예요. 고생은 똑같이 하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드려도 뉴스 많이 보시고 어디 종목 토론만 가서 글만 읽으시죠? 여러분들 뇌가 썩어요.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드리면은 느낌이 팍팍 오실 것 같아요. 그죠? 뇌가 썩습니다. 자꾸 보시라니까요. 네, 노안아요, 노안. 노안에다가 눈 썩는다니까. 네. 건강을 잘 지키셔야죠. 그리고 돈도 지키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있죠. 시간에 또 뭐가 가느냐. 원래 그래요. 스마트 팩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 AI가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그 뒤에 보안주들을 좀 움직이는데 최근에 SGA라고 이게 보안 관련주인데 최근에 안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금융당국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주가 되겠죠.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갑니다. SGA가 시간에서 상한가 같고요. 여기 보시면 보안주들이 오늘 다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걸 찾으려면 되게 힘드시죠? 네.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찾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맨날 낮에 뭐 하겠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지. 그죠? 네. 어제는 회원들한테 그것도 보여드렸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한동훈 씨가 한씨죠? 한씨.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뭘 보내줬는데 저도 상당히 알고 있던 건데 아주 자세하게 정리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한씨가 사장인 분들
한씨 성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 그 관련된 회사들 있죠. 누가 싹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정성이 대단합니다. 옛날에 저도 그걸 직접 해봤는데 되게 힘든 작업인데 누가 다 해놨더라고요. 한씨를 다 찾아냈더라고요. 네. 거기서 더 독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청주 한씨냐 뭐 어디 한씨냐 있죠. 그걸 다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족보까지 되죠. 족보까지.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근데 어제는 그런 것도 보여드렸다니까. 네. 아무튼 지금 금융당국, 은행권 내부 정보 뭐 이래가지고 SJ, K사인, SJA 솔루션즈, 그다음 한미글로벌은 뭐예요? 사우디에서 디리아 신도시를 제2의 네옴시티로 낙점했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갑니다. 네? 여기 보면 금융당국, 그러니까 요거 보안주들이죠.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네옴시티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수요지 막 섞여 있어요. 쉴 새 없이 돈이 들어와서 자꾸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는 정부정책주 아닙니까? 네옴시티도 정부정책주입니다. 왜? 정부에서 자금 대출해주고 그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정부정책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말 연초에 수많은 이슈들이 나와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SGA예요. 이게 아까 보안주 차트가 어때요? 낙폭과대가 심하고 최근에 준비된 게 별로 없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없다? 거의 못 와요. 가끔 있긴 있어요. 거의 못 와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거래가 좀 터트리면 내일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급등하겠죠, 그죠? 그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매물 구덩이 메꾸고 매물대 소환하면서 눌림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한 차례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종목들 함부로 손절하거나 교체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네? 종목이 더 떨어지면 살게요. 아이고 이미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종목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요. 바보 같아 보여도 손실을 본 상태에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든 걸 참았잖아요. 주식은 그죠?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땀을 흘리거든요. 그죠? 거의 피땀이죠. 그죠? 피땀 흘려서 참고 이겨내는 게 주식인데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바보 같아 보여도 그분들이 이깁니다. 아셨죠?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린 거 정리해드리면 비관론자들 말 믿고 싶으시면 그 사람들 따라가세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좋은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잖아요? 그럼 종목이 예를 들어서 급등하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급등해 하면 몰라요. 왜? 이게 뭘로 올라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이미 매수하신 지 좀 시간 지났죠. 그럼 재료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떨결에 팔았다가 나중에 상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후회하시는 거죠. 맞죠? 네. 코콤이나 코믹스 같은 게 저기 급등한다는 거는 조정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들어올 거면 제가 어제도 그랬죠. 들어올 거 우리 방에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지금 김 실장님,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 걸 봐야죠. 보시면 여기 이제 UAE, 아랍에미레이트, 경제사절단, 가상발전소, 뭐 방산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방산주 수출 얘기를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죠? 네. 해외 순방 갔으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종목 좀 받아 적으세요. 네.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함께 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더 늦기 전에 주식을 싸게 사셔야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